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인데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이제 한 문제 나오다가 두 문제 나오다가 세 문제 나오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매년 한 문제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또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최소 두 문제는 아마 나올 거예요. 두 문제는. 그래서 전반적인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는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고요. 자, 376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은 허가구역 지정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허가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정기간하고 지정목적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여러분들 신고 파트에 오면은 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렇죠. 법령 파트는 좀 이제 쉽고 그런데 그죠? 예. 부동산 거래 신고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예,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고 이 부분도 계속 보다 보면 쉬워집니다.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허가구역에 관한 지정의 내용이죠.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두 사람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또는 시도지사. 두 사람이 지정권자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입니다. 지정 목적이 있죠. 지정 목적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인데 국가계획의 원활한 수립 집행. 공급 시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죠. 그런 거 원활하게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나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 이런 목적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지정하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방지, 탈세보다는 투기방지 목적이기 때문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그런 지역. 두 번째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투기지역. 또 세 번째가 이러한 우려지역, 이런 지역까지 다 대상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합니다. 이 말은 딱 5년 단위가 아니라 이 말이죠. 5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역에 따라서 4년이 될 수도 있고 3년, 2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는 거지. 당연히 이제 5년 단위로 하면 틀린 겁니다. 당연히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틀렸겠죠. 그래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시도지사 두 사람인데 그러면 국장은 어느 지역의 대상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국장은요, 이런 지역에 지정합니다. 둘 이상 시도에 걸쳤죠.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면 시장이랑 도지사랑 싸우겠죠. 그러니까는 국장이 지정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동일 시도 안의 일부, 동일 시도 안의 일부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국장이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정한다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 절차까지 바로 볼게요. 두 번째 지정 절차. 지정 절차도 잘 물어보는 표입니다.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이랑 누구? 시도지사. 이 두 사람이 지정권자죠. 결과적으로 이제 지정 절차는 한마디로 심의예요. 심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한다 이 뜻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지정에 관한 내용을 공고 통지, 공고 및 통지를 해준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작년 시험에 지문 중에 한 개가 이제 이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공고해야 되는지 그 공고 내용이 시험 문제에 이제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공고 내용. 그거까지는 공고를 안 했었는데 공고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그 허가구역의 그 토지에 대한 축척 있죠.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지형도 이걸 공고하게 돼 있어요. 공고 내용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 그 지문이요. 그래가지고 걔가 시험 지문에 오타가 났었거든요. 축척인데 죽척이라고 나왔었어요. 죽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다 모두 정답 처리해줬다고. 그 문제를. 이불로 정답 처리해준 거지 모두 정답을. 그거를 시험 치기 전에 다 알려줬어. 칠판에 그 죽척을 갖다가 축척으로 바꿔라고 해줬는데 일부 시험장에서 전달이 안 된 시험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모두 정답 시켜줬어요. 그게 제일 마지막 문제 나왔었어요. 40번 문제인가. 보기 하나에 나왔어. 그것 때문에 그게 옳은 지문인데 원래 옳은 지문을 봐야지, 그지? 하여튼 그렇게 모두 정답이나 복수 정답은 일단 인원수를 보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막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 하여튼 그 문제를 보고 저는 이런 부분까지 더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일단 지정 절차는 뭐라고요? 지정 절차는 한마디로 심의라는 거예요. 지정 절차는 심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국장은 그러면 누구의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국장은 누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 도계위? 지방은 여러분들 몸에 있는 거고요. 지방은 여러분들 몸에 있어요. 지방 아니고 어디? 시도입니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뭐 중앙 아니면 지방이지, 그죠? 하여튼 지방 아닙니다. 지방 아니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한다. 그럼 지정된 내용, 공고 통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5가지.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장이 지정했지요. 그러면 시도지사를 거쳐가지고 시군구에다가 통지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국장하고 시군구에다가 통지한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시군구가 통지받아요.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그런 내용을 우리는 행정기관 자기들끼리 서로 뭐 한다고 행정기관 상호통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 상호통지란 말은 서로 통지해준다 이 말이야. 무슨 아시겠죠? 예. 지체 없이 전부 다 요동네는 좀 지체 없이 해요. 지체 없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관세장, 등기소장에다가 통지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공고된 내용을 지정된 내용을 7일 이상 공고를 해요. 7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15일간 열람을 시켜요. 자, 이런 7일이냐 15일이냐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도 7일, 15일. 마지막에 5번째, 그러면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공고를 했죠, 그죠? 네, 공고 일로부터 5일 후에 그 지정에 관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고일 즉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날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공고일로부터 5일 있다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5일 안에는 지정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5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은
허가구역 그 지정 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지정한다. 그러면 그걸 세 글자로 뭐라 부르겠습니까? 재지정이 되겠지요. 자, 재지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재지정하는 경우에도 예,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일단 재지정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심의를 거치기 전에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심의 전 의견. 심의 전 의견 듣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경우? 재지정하는 경우에요. 재지정. 그럼 최초의 지정은 의견 안 받습니다. 의견 안 받아요. 재지정하는 경우에만 심의 전에 의견 듣는다. 의견 청취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의견 듣겠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의견 듣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재지정을 할 때 일단 의견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재지정을 했죠. 그러면 재지정한 내용에 대해서 공고통지를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고? 해야지 알지. 해야지 재지정됐다고 알 거 아니에요.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틀린 점 뭐냐면 이 재지정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면 공고일 즉시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효력이 공고일 즉시 효력 발생 되겠네. 공고일 즉시 효력 발생. 예, 공고일로부터 5일 후가 아니라고요. 왜? 이미 한번 지정됐던 곳이잖아요. 근데 또 왜 또 5일을 기다립니까? 그죠? 그냥 바로 그날 바로 즉시 효력 발생한다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지정권자,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첫 번째, 더 이상 이제 투기우려가 없기 때문에 지정할 사유가 없어진 거예요. 지정할 사유가 없어졌다. 또는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해제 또는 일부에 대한 축소 지정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그게 이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요청하는 거야. 이게 이제 더 이상 투기율이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을 하죠. 그럼 그 요청에 대해서 이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축소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 해제하거나 일부 축소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지정 해제하고 축소 지정하는 경우에도 뭐 중앙도계위, 시도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의 경우에도 심의를 거치고. 그러면 심의 전에 그러면 의견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듣고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안 듣고 그냥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을 했어. 그러면 그 지정 해제, 축소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고 통지를 또 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고? 해야지 알지. 지정 해제된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해야지 알죠. 시불과 열람시켜줘야지. 다 통지해주고. 근데 마찬가지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언제 발생? 즉시 발생하죠. 지정 해제되면 그 공고했던 공고를 즉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절차만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돼요. 방금 했던 거 있죠? 네. 자, 그러면 밑줄 한번 꺼볼게요. 376페이지에 허가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권자는 두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죠. 자, 어느 지역입니까? 투기적인 거래 성행. 그 밑에 지가가 급격히 상승. 그 옆에 우려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말이죠. 5년 이내의 기간이에요. 5년 단위가 아니다 그 말이고 그 밑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때 동그라미 1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찾았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그럼 누가 지정하죠? 국장. 동그라미 2번 동일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다. 그럼 누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는 거. 그런데 동일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 다만 해가지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따라서 밑줄 따라서 지정한다. 그래 보시면 돼. 그러면 세 번째 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0제7조 있죠?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허가구역의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말하느냐, 1호에 보세요. 1호에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것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국가 계획 있죠. 기본 계획 뭐 이런 것들, 관리 계획 이런 것들,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이래 보시면 돼. 둘이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2호에 보면은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되는 거? 완하죠. 강화 아니고 완화하고 해제되는 경우. 이게 투기 우려 있잖아.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해제되면 아무래도 투기하겠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호에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이고요. 4호는 두 번째 절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있다. 자,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투기 우려 있다고 이제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가지고 요청하는 뭐 그런 지역 이래 보시면 돼. 그래서 한 번씩 읽어봐야 돼. 이런 것도 이제는 아주 좀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2번에 지정권자라고 돼 있어. 지정 절차. 자, 지정 절차 32회 때 나다 돼 있네. 자, 지정 전 절차. 자, 지정 전 절차는 뭐 없어 지금 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넘어가시면 돼. 이상은 적어놨고. 자, 378페이지에 일단은 지정 절차로 봤을 때는 동그라미 니은에 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 도계위 심의라고 돼 있죠. 심의. 일단 심의예요. 심인데 A입니까? A에 보면은 국장은 중앙도계위고요. 시도지사는 시도도계위라고 돼 있어요. 찾았죠? 그래가지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밑에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를 볼게요. 바로 연결해 놨는데 동그라미 B의 두 번째 줄 보면은 재지정 찾죠. 재지정. 가로 안에. 재지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밑에 줄에 심의 전 찾았습니까? 심의 전에 그 줄 밑에 오른쪽에 가면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돼 있어. 그러니까 심의 전에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의 의견 청취 이거예요. 뭐 재지정. 자, 지정 후 절차가 뭐냐면 이제 지정이 됐죠. 심의 거쳐가지고 지정했죠. 그러면 공고통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자, 동그라미 기역의 세 번째 줄. 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장하고 시군구에 통지한다. 이걸 우리 제목 뭐라 붙였어요? 행정기관 상호통지라고 붙였잖아요. 요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돼.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0, 제7조 조문 있죠? 요게 시험 문제 물어봤어. 요게 보세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정 내용이 어떤 거냐, 어떤 사항을 공고하느냐 이 말이죠. 1호에 보세요. 1호에 끝에 지정기간 언제까지 지정기간 다 공고해야지. 자, 그리고 어느 지역이냐 소재지 있죠. 2호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이런 거. 3호에 보세요. 나오잖아요. 요새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형도예요. 지적도 아니에요. 지적도 아니야. 지형도예요. 또 그리고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허가 면제 대상.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면제 대상 토지가 어떤 면적 대상인지 이런 거.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거 일단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효력 발생하는가 발생 시기 나오죠. 첫 번째 줄에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최초의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밑에 지정 해제 축소 이런 말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요. 지정권자가 밑줄 거 볼게요. 지정 사유 없어졌다고 인정.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 그럴 경우에는 그 밑에 줄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옆에 일부를 축소해야 된다. 그럴 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정의 절차를 준용한다라 돼 있잖아요. 지정의 절차가 뭐야? 심의지 뭐.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정의 효과. 당연히 지정의 효과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지. 그리고 허가를 뭐 배제하거나 허가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 뭐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는 거죠, 원래.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인 유효가 되는 거고, 그죠? 자, 뒤에 넘어가서 요거 제재를 하나 볼게요. 동그라미 3번. 이 제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 한번 좀 까다롭게 낸 게 있어. 작년 시험에 어떤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와 관련된 거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비율 아까 예를 들어서 거짓 신고한 경우 100분의 30 이하 이런 거 있잖아요. 토지 취득가액 100분의 30 이하 뭐 이런 거. 자,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요. 380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요거랑 그 다음에 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다라는 거 하고, 그 두 번째로 보면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제재가 이렇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 있죠.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렇게.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인데 그게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 토지 가격. 그러면 이렇게 좀 외우면 2년에 100분의 30 이하. 2년에 100분의 30 이하예요. 허가 안 받았다. 변경 허가 안 받았다.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았다. 2년에 100분의 30 이하. 이것도 기억합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나머지 넘길게요.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 허가 대상 토지 거래랑 그 다음에 허가 대상 면적 이게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요것도 여러분들 지문에 막 들어갈 수 있죠. 세 번째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대상 거래가 있어요. 모든 거래가 허가받는 건 아니다. 일단 허가를 받으려면은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돼야 되겠죠.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당연히 허가 안 받지. 허가구역이 아니면 허가 안 받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플러스 어떤 권리냐면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전세나 뭐 저당권이나 지역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하고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전하거나 또는 설정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대가를 받고 이 말이죠. 유상이에요. 유상. 대가를 안 받고 소유권 넘어가는 게 대표적인 계약이 어떤 게 있어요? 대가 안 받고 소유권 넘어가는 거. 증여잖아요. 증여 계약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건 무상이니까. 유상이 돼야 돼요. 유상이. 플러스 계약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약도 포함되어 있어요. 요렇게. 자,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대가를 받고 넘어가는데 계약이 아닌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네? 경매가 되었습니다. 경매 대가 받죠? 대가 받잖아. 유상이에요. 경매 유상이지. 유상인데 소유권 넘어가잖아. 근데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경매는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돼. 일단은 요 네 가지를 충족하셔야 돼요. 네 가지. 그 다음 바로 볼게요. 세 번째가 허가 대상 면적이 지금 아직 법상에 우리 법제처에는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개정이 될 예정인데 아직 안 돼 있어. 얘가. 이게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거든. 작년에 한 말쯤에 거의 개정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 개정 안 됐고, 이러면 1월 초에
1월 달쯤에 개정된 걸로 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더라고. 자, 일단은 허가 대상 면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 모든 면적에서 허가받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면적이 초과되는 면적만 허가받아요.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 전국토를 지금 공급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있죠? 전국토를 우리 공급에서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지금 전국토를 용도지역이. 네? 용도지역만. 네, 도간농자로 하면 아예 도간농자예요. 주상공독이 아니고. 주상공독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토를 도간농자. 되겠죠? 그러는 거 많이 외우잖아요. 도간농자. 자, 도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지역. 우리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나뉘어요. 도시지역이 있고 이 도시지역, 외지역은 어디겠어요? 관농자가 되겠죠. 관농자가. 되겠습니까? 그럼 도시지역은 첫 번째 뭐 주거지역이,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 있죠. 세 번째는 공업지역, 네 번째가 녹지, 다섯 번째 미지정. 자, 요게 여러분들 각 지역에 따라서 이제 요 면적이 초과되는, 여기에 적혀 있는 면적 초과되는 거래만 허가받아요. 그러니까 요게 개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개정 안 된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정 안 된 걸 지금 한번 해볼게요. 주거지역에서는 18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거래만 허가받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개정된 거는 일단 60이에요. 60인데, 그건 좀 애우기 쉬워요, 그거는 여러분들 뭐 공급 시간에 나오는 뭔가 비슷한 게 똑같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있어. 자, 근데 일단 180으로 하세요. 일단 180으로, 180. 주거지역에서는 180이 초과되는 면적만 허가받습니다. 주거지역. 그럼 상업지역은요? 200제곱미터 초과예요. 공업지역은 660이고, 녹지지역은 100 초과고, 미지정은 90이에요. 지금 현재. 자, 요거는 개정이 나중에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아직 없어. 똑같아요. 얘는. 그럼 도시지역, 외지지역에 농지다. 그러면 얼마? 농지 얼마? 50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면적. 그 다음에 임야는 1000 초과예요. 1000. 그 다음에 기타는 얼마? 250제곱미터. 됐네. 여기까지. 요거는 초과예요. 초과. 요거 적어놓은 거는 초과입니다. 초과.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382페이지에 허가 대상 토지 거래 해가지고 지금 칠판에 적은 거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합니다. 허가 대상 토지가 나와 있고요. 왼쪽 편에 오른쪽에 넘어가서 383페이지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기준 면적. 지금 요 방금 칠판에 적혀 있는 거, 책에 있는 이 기준 면적이에요. 자,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허가구역의 어떤 지정 당시 거래 실태 등을 비춰봐가지고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예요. 요건 똑같아요.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요걸 기억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180제곱미터의 10%는 얼마입니까? 발음을 잘하세요. 180제곱미터의 10%면 그렇죠. 그렇게 이제 18제곱미터 그렇게 면적을 따로 정했다면 그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네. 일단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대상 거래를 보세요. 양가로 2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밑줄.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 어떤 권리? 소유권하고 지상권. 그리고
가로 안에 보세요.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까지 포함. 그 다음에 이전하거나 설정, 그 다음 가로 안에 대가를 받고 유상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 계약, 예약을 포함한다. 이럽니다.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은 이제 박스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 거래. 잘 물어보진 않는데 하여튼 이렇게 일단은 모의고사 때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84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허가 신청하고 허가 배제란 말 나오는데, 자, 우리 허가 신청을 한번 볼게요. 허가 신청. 신청 절차가 있어요. 똑같이 4번이네. 4번이고요. 이거 5번이네. 허가 절차. 자, 허가 절차인데, 허가 절차, 허가를 받고 싶다. 네, 허가 받으려는 자.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겠죠? 네, 허가 신청서에다가, 첫 번째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약 내용을 작성합니다. 계약 내용. 계약 내용. 두 번째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금 조달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이 원래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취득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요걸 또 그 서류를 제출하게끔 또 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될 예정이죠.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자, 여기서 당사자 공동이요. 당사자 공동이요. 네.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에다가 제출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한다는 얘기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란 소리예요?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예요. 그러니까는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저기 국장하고 시도의사가 지정권자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허가 받으려고 하면 그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가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있죠? 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이 있어요. 그게 며칠이냐면 15일. 15일 이내에 세 개 중에 한 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허가 처분을 하든지, 두 번째 불허가 처분을 하든지, 세 번째 선매, 국가가 미리 사들이는 거예요. 선매 협의를 진행해야 돼요. 세 개 중에 한 개를 해야 돼요.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그럼 뭐 허가를 했다 그러면 뭘 발급해 줘야 돼요? 허가증을 줘야지.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했으면요.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예요. 서면으로 불허가 처분했다고 불허가 처분 사실에 대한 통지를 해야 돼. 그다음에 선매 협의가 진행이 되면 선매 협의 중이라고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세 개 중에 한 개 해야 되는데, 자,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절차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은 15일이 되겠죠. 15일. 15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에요.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바로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허가증을 지체 없이 발급. 허가 처분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허가증 발급이에요.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에서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여러분들 이거는 허가하고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있어요. 이의가 있는 자는, 허가 불허가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까지? 처분일로부터, 처분받은 날로부터 1개월입니까? 예, 1월,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처분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요 불허가 처분 있죠. 요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라고 있습니다. 예?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란 말은 시장고수구청장이 불허가 처분했으니까 국가가 사라 그 말이에요. 그걸 빨리 팔아가지고 내가 다들 써야 되니까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국가가 네가 사라 그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이 청구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시군구부터 하지. 시장고수구청장한테 하지요. 시군구가 불허가 처분했으니까. 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1월 이내에 시장고수구청장한테 하면 시장고수구청장이 그걸 사는 게 아니에요. 시장고수구청장이 그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시장고수구청장이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시장고수구청장이 어떻게 하냐면 매수할 자를 지정해요. 매수할 자 지정해요. 이 매수할 자도 한번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틀리라고 물어봤어요. 매수할 자가 누구냐면 국가 등이에요.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같은데, 석탄공사, 석유공사 이런데 그걸 다 어떻게 외워? 그게 나왔다니까요. 틀리라고. 그쵸? 틀려주면 돼. 자, 일단은 매수할 자를 지정해요. 지정을 해. 그래가지고 무슨 범위에서? 네, 예산 범위에서. 자, 예산 범위에서 그 매수할 때의 가격 기준이 뭐냐면 공시지가예요. 여기서 공시지가예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공시지가 좀 낮죠.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매수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이 세 번째가 우리 허가 신청서에도 이 토지 가격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이 허가 신청서 가격이 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죠? 낮으면 예, 허가 신청서 가격이에요. 허가 신청서 가격. 낮을 이유는 잘 없겠죠.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래도 허가 신청서의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더 낮은 걸로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한 푼이라도 더 낮은 걸로 하기 때문에 말이지. 이 국가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허가 절차.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허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84페이지. 허가 신청 나와 있고 첫 번째 줄에 있는 허가 받으려는 자 찾았죠? 허가 받으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허가 신청서 밑줄.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약 내용 기재합니다. 그럼 토지 이용 계획 작성하고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군구에다가 제출한다. 시장고수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사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오른쪽에 넘어가서 48 오른쪽에 제 8조에 보면은 허가 절차가 지금 막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위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 7 이게 뭐냐면 이제 허가 신청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허가 신청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 이 내용들도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봤냐면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가 신청할 때 계약 내용에다가 당사자가 공동의 신고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취득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 낸다고 했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맞춘다. 이걸 지금 다 볼 필요는 없고 근데 시험 답은 뭐였냐면은 기업에 관한 인적 사항이 시험 답이었었어요. 전혀 기업에 관한 사항은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기업이 만약에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허가 당사자는 누구냐면은 거래 당사자예요. 당사자 공동은 거래 당사자예요. 기업이 허가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적습니다. 그게 답이었었어요. 자,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은 밑에 좀 내려가니까는 일단은 몇 줄 없네. 할 거 없고 넘어갈게요. 네,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387페이지의 제일 위에 이게 허가 기준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장고수구청장이
이제 허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해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허가 신청되면 요 기준이 있는데, 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볼게요. 요거 나중에 봐야 돼.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넘어가서 허가 절차부터 먼저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쭉 넘어가서 책을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허가 기준 볼 거 없고 쭉 넘어가시면 돼요. 어디로 가시냐면 392페이지 392페이지 자, 392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입니까? 며칠 이내라고 돼 있어요? 예, 15일 이내에 찾죠. 이제 15일 이내에 어떻게 해라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허가했으면 허가증 발급이죠. 불허가 했으면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했어요. 통지 서면으로 통지해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그 옆에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해라고 했잖아요. 선매 협의 진행 중. 그러면은 예, 선매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돼 있어.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요 기간, 이 허가 기간, 요 기간 내에 밑줄 까볼게요.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실 통지, 그리고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이런 게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허가증 발급이다 이 말이 지체 없이. 요렇게 여러분들 연결시켜야 돼. 요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게 공부가 체계적으로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할 거 없고 제가 안 하는 거는 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제 4절에 보니까 이의신청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의신청 했었죠? 자, 첫 번째 줄 허가하고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 자 밑줄.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분받은 날로부터 처분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다가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여기까지 보고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제 5절에 보면은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라고 나와 있죠. 자,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중간에 불허가 처분받은 자 밑줄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끝에 보시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양가로 2번 보세요. 시장구청장이 매수 청구 받았죠. 그러면 세 번째 줄 매수할 자. 그럼 매수할 자가 누구냐면 위에 뭐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그 밖에 뭐 공공기관, 공공단체 돼 있잖아. 자, 매수할 자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예산 범위 나와 있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 자, 매수 청구 가액은 뭐라고요? 기준이 공시지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그 밑에 줄에 허가 신청서에 적혀있는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혀있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일단 허가 절차와 관련해서 이 정도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선매제도는 바로 밑줄 꺼볼게요. 선매제도. 자, 선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선매라고 하는 거는 먼저 사겠다 이 말이야. 왜? 국가가 먼저 사겠다. 왜? 필요하니까. 그죠? 국가가 이 토지가 필요하니까 먼저 사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먼저 사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선매제도 양가로 1번 해볼게요. 시장구청장은 밑줄. 자, 허가 신청이 있다. 자, 허가 신청해 달라고 이제 있죠. 허가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이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가 선매 대상이란 토지입니다. 선매 대상인데 국가, 지자체, 이게 이제 선매자가 되겠죠. 국가, 지자체, 이 선매자에 대해 하고 선매자 네 번째 줄 끝에 선매자 나왔죠.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매수 밑줄 협의매수. 협의매수가 뭐예요? 협의매수가 서로 협의하는 거예요. 누랑 토지 소유자랑 이 선매자랑 협의하는 거지.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토지 소유자가 안 팔겠다면 못 파는 거지 뭐. 자, 그렇죠. 근데 이제 강제 수용하고 다른 겁니다. 수용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토지가 선매 대상이냐?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동그라미 1번. 자, 공익사업용 토지다. 뭐 도로 뭐 이런 거, 공원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다. 그럼 공익사업용이죠.
선매 대상이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자, 그 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다. 이런 토지도 선매 대상이죠. 그러면 선매 대상은 두 가지네. 한 가지만 아닙니다.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선매 대상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양가로 2번입니까? 시장구수구청장은 두 번째 줄에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 허가 신청 받았죠? 그러면 시장구수구청장이 이건 선매 대상이다. 공익사업용이다. 그렇게 판단하지요. 그럼 신청인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요. 되겠고 그러면 통지를 해주겠죠. 선매자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선매자가 지정이 됐지요. 그럼 이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그 토지 소유자하고 끝내야 돼요. 그러면 최장 2개월이면 끝나네. 2개월이면 선매 끝나네. 그죠? 네. 자, 그래가지고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이 선매자가 지정 통지 받았죠. 지정 받았죠. 그러면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나는 이런 가격에 선매하겠다. 이런 가격에 선매하겠다라고 하는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이에요. 선매 조건 기재 서면을 누구한테 통지해야 돼?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야지. 이런 가격에 선매하겠다고. 자, 그러면 다시 하고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이런 식으로 끝냈다라고 하는 선매 협의 조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 허가관청 시흥구에다가 제출해야 되겠지. 날짜 잘 보세요. 처음에는 15일 이내, 그 다음에는 1개월이에요. 되겠습니까? 기간을. 자, 그럴 때 양가로 4번을 보세요. 우리가 선매할 때 선매 가격이 나오잖아요. 선매 가격은 두 번째 줄 감정 가격 기준이네. 선매 가격은 뭐라고요? 감정 가격. 자,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적혀 있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선매. 자, 양가로 5번 보세요.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선매 불성립이에요.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399페이지에 토지 이용 의무인데, 자, 토지 이용 의무 요게 뭐냐면 허가를 받은 자는요, 토지거래 허가 받았죠. 허가 받은 자는 몇 년 범위냐면은 5년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해야 돼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 이 말입니다. 몇 년 범위? 5년 범위. 자, 5년 범위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때 허가받은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허가받은 목적이 5년 범위라고 하면 2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년이라는 게 있어요. 5년 범위니까 자 2년 동안 이용해야 되는 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게 어떤 목적이냐 이 말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살 집이야. 자기 살 집. 자기 살 집이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거용이에요. 자기 주거용. 그래서 이거를 주자를 따요. 자기 거주용이지. 자기가 살 집으로 이제 허가받았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용해야 돼? 2년 동안 이용해야 돼요. 자기 살 집이에요. 거주용. 자, 두 번째는 복지시설, 편익시설. 복지시설, 편익시설로 이걸 이용하겠다. 그러면 2년 동안 이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농업으로 이용하겠다. 임업. 축이 먼저 나와야 되겠네, 그죠? 축산업. 축산업 알죠? 축산업. 농축, 임업. 그 다음에 어업.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으로 이용하겠다. 그 다음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대체 토지로 허가받았다. 그러면 2년 동안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지.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년 동안 이용해야 되는 거는 사업 시행이란 말 나와요. 사업 시행. 사업에 이용한다. 사업에 시행한다. 그러면은 4년 동안 이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년은 현상 보존입니까? 네, 현상 보존. 현상 보존. 그 다음에 기타. 5년 동안. 요거 좀 외워줘야 되겠네요. 요거 시험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 요렇게 외우시면 돼. 아까 이 주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거주용이지요? 거주용. 그 다음에 복지시설, 편익시설. 를 끊고. 요렇게 외웁니다. 2년 동안 이용이 되는 게 주복. 그 다음에 요걸 한꺼번에 있습니다. 농축임어대. 이렇게. 농축임어대. 주복, 농축임어대 하면은 몇 년? 2년 동안 이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년이니까 사업의 시행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되겠습니까? 네,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복잡하거든. 사업의 시행 4년입니다. 나머지 현상 보존하고 기타는 몇 년? 5년 동안 이용해라 이 말이지. 시험 문제 거주용이 잘 나왔어요. 거주용이요. 거주용. 되겠습니까? 네,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디 있는지. 자, 399페이지에 토지 이용에 대한 의무로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밑줄 꺼볼게요. 허가받은 자는 몇 년 범위에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옆으로 가보세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돼 있죠? 자, 요게 구체적으로 어디 있느냐 이 말인데 요게 앞에 있어. 앞에 가볼게요. 앞에 우리 아닌 거 있죠? 앞에 어딥니까? 앞에 허가 신청 그 부분에 페이지 387페이지 찾았죠? 요겁니다. 387페이지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 자 박스 안에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 나왔습니까? 자기 거주용 나왔죠? 거주용 몇 년이라고요? 2년 동그라미. 거주용 밑줄 긋고 2년. 자, 복지시설 두 번째 니은.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찾았죠? 밑줄 긋고 몇 년? 2년. 자, 디귿 보세요. 두 번째 줄. 농업, 축산업, 임업, 업 찾았죠? 몇 년? 2년. 농축임업. 자, 대체토지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대체토지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뭐냐면은 사업 시행인데 앞에 거 뭐 읽을 필요 없고 두 번째 줄 보면은 사업을 세 번째 줄에 보면 사업 시행 나오잖아요. 사업 시행 나오고 세 번째 줄에 그거만 보세요. 그럼 4년이죠. 4년 동그라미. 동그라미 미음 보세요. 두 번째 줄 동그라미 미음 두 번째 세 번째 줄 사업의 이용 이런 말 나와 있죠. 예, 4년. 비읍의 다섯 번째 줄 사업의 이용 찾았습니까? 앞에 건 읽어봐도 몰라. 그냥 사업의 이용 이렇게 하세요. 몇 년? 4년. 하여튼 사업에 나오면 몇 년? 4년. 그렇게.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A. 그 밑에 안 했네. 넘기는 게 아니고 387페이지 제일 밑에 시옷 보면은 A에 보면 시옷에 A 제일 밑에 A 있죠. 동그라미 A 거기에 네 번째 줄 자 대체되는 토지 대체 토지가 나오잖아요. 수용 협의 양도에 대한 대체 토지 몇 년? 2년. 그래가지고 농축임어 그 대가 2년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서 B 현상 보존 나왔습니까? 현상 보존 몇 년? 5년. C 기타 몇 년? 5년. 요렇게 외워야 돼. 요렇게 하면 돼. 끝. 아시겠죠? 이거 앞에 거 다 읽어보면 언제 공부 못합니다. 그거. 자 이제 토지 이용 의무까지 봤어. 뒤로 넘어와서 다시 선매했고 다 어디가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마지막 이거 볼게요. 402페이지. (402페이지) 보면 뭐가 나왔어요?
양가로서 3번 있죠. 의무 이행 명령 이게 나오죠. 자, 이거 토지 이게 뭐냐면 이행 강제금과 관련된 내용이 이행 강제금.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봐요. 이게 7번에 이행 강제금. 자, 이행 강제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이용하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이게 상당한 기간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니까 이행 명령을 내립니다. 이행 명령. 이행하라고 이행 명령을 내리죠. 3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이행 명령 내려요.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누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근데 요 3개월 이내 기간에 대해서 허가받은 자가 이행을 하면 되는데, 그죠? 이용하면 되는데 이행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해요. 이행 강제금 부과하죠. 강제로 이행하게끔 돈을 자꾸 부과한다 이 말이지. 자, 이 이행 강제금의 부과 범위가 그 기준이 뭐냐면 감정 가격도 아니고 공시지가도 아니고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실제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가격, 토지 가격을 말하겠죠. 실제 거래 가격인데 그거에 얼마냐면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예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말이지. 100분의 10 범위. 실제 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용 안 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어떻게 했을 때 얼마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냐면은 이행 강제금의 부과 범위가 있어요. 부과 범위가 첫 번째가 이용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방치했어요. 방치. 자, 방치했다. 그러면 토지 취득가액, 그러니까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부과하냐면 100분의 딱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해요. 그걸 100분의 10, 10%.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치 아니고 임대했어. 다른 사람들 빌려줬다. 그러면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 세 번째, 변경했죠. 변경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꿨다 그러면 5%의 이행 강제금이고, 네 번째 기타 나머지는 7%의 이행 강제금. 자, 그러면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이 시험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봅니까? 이렇게 해보면 돼. 자, 방치했죠. 방식. 그 다음에 임대했죠. 임칠. 변경했죠. 변오. 기타죠. 기칠. 이런 식으로.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다른 방법은 없어. 이렇게 하면 바로 생각나요. 문제 방치 나왔죠? 방식. 방식. 임대 나왔죠? 임칠. 변경 나왔죠? 변오. 기타 나왔죠? 기칠.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과 징수하느냐? 이런 식으로 부과 징수한다고. 첫 번째, 이것도 나옵니다. 최초에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요겁니다. 최초에 이행하라고 명령했죠. 최초 이행 명령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될 때까지, 다 적어드릴게요.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언제? 1년에 한 번씩? 예,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언제까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토지 이용 의무 기간 있죠. 아까 2년, 4년, 5년 있었잖아. 2년, 4년, 5년 이게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죠.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됐어요. 내가 이용 의무해야 되는 기간이
2년, 4년, 5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부과하면 안 되지, 이제는. 내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게 끝났다고. 그러면 이용 안 해도 되잖아. 그럼 부과하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자꾸 이행 강제금 부과하니까 막 짜증나가지고 이행했어. 이행했다. 그러면은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돼. 중지하고 중요한 건 이행 전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징수해야지. 이행 강제금은 징수한다 이 말이에요. 이행을 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거니까 그것까지는 징수하겠다 이 말이지. 되겠죠? 요거. 근데 시험 문제에 징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안 된다.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 거. 요거 이행 강제금에 관한 내용이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요거 한번 밑줄 꺼볼게요. 자, 402페이지. 양가로 3번이죠. 의무 이행 명령, 시장소 구청장이죠. 시장소 구청장이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자, 밑줄 상당한 기간,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이행 명령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이행 기간이 몇 개월? 3개월 이내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이행 강제금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끝에 이행되지 아니한다. 이행 안 했다 이 말이겠네. 이행 안 했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 부과하겠다. 얼마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단 부과해요. 이게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고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데 어떻게 부과합니까? 동그라미 2번 최초의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한다고요. 징수. 다만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세요. 얼마를 부과할 거냐. 자, 참고에 나중에 나올 것도 심화해 보시면 또 나와 있어. 심화해 보면요. 1번에 방치 동그라미. 방치하면 얼마라고요? 방 10이잖아요. 10%. 방 10. 토지 취득가액의 10%. 자, 2번에 보니까 임대 나왔죠. 임 얼마라고요? 임칠이잖아요. 임칠. 3번에 변 나왔죠. 변경, 변 5%. 기타는 얼마라고요? 기칠 7%잖아요. 그렇게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 강제금과 관련되어 있는 그 심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도 좀 알아야 되는데, 5항을 보세요. 거기. 심화에 나오는 제 16조에 보면 016조에 5항 있죠. 5항. 거기 보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하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알려줘야 된다 이 뜻이야. 계고해야 된다. 그리고 7항에 보세요. 7항에 보시면은 만약에 이의가 있다. 이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럼 이의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시군구에다가 하겠죠. 당연히. 부과 처분 고지받은 날도 30일 이내라고. 한 장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첫 번째 줄의 끝에 보면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이행했다 하도 막 귀찮아가지고 이행했다 부과하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고 했고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 뭐냐? 아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 부과 처분 고지받은 날도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한다고 했죠. 시장소 구청장한테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납부기한까지 이 부과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제로 하겠다 이 말이죠. 지방세, 국세 체납 처분 예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거는 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됐어. 자, 나머지는 됐고 407페이지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 있죠. 여기에서 아까 잠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양가로 1번 보세요. 40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뭐 한 것으로 봐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발급받으면 거인 받은 것으로 본다고 똑같은 거라니까. 난가로 2번 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아요. 허가 받았죠? 그러면 농지증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으로 가볼게요. 양가로 3번.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뭐는 해야 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보고 409페이지에 나오는 포상금은 다음 순한테 한번 볼게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자, 여기까지 보고 포상금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시험 지문에 들어갔었어요. 요번에 여러분들 포상금에 이 부동산 거래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의 신고 대상자 있죠. 신고 대상자도 물어봤었어요. 차츰차츰 범위가 늘어나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그러니까 자진 신고하고 포상금 빼고는 다 한 거예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가 413페이지에 나오는 외국인 특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